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2016년 12월 3일 토요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 몰려가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들이 들고 있는 피켓과 도구인 깃발들입니다. 피켓의 내용은 안 보아도 알 수 있겠지만 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작 들어야 할 도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태극기여야 할 것입니다. 이날 동원된 인원이 1만 명이라고 하는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태극기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이날만 태극기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저들이 주도하는 모든 집회의 공통점은 태극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태극기를 보는 시민들도 있다고 말하실 분들이 혹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마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소수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태극기가 꼭 있어야 하고 태극기만 있으면 애국자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행할 때 동원되는 아주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지참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집회를 준비하는 측에서 각종 시위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태극기를 의도적으로 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인데요.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측 지도부에서는 의도적으로 태극기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감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태극기를 준비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만 그런 준비를 못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애써 변호를 해 주실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이런 태극기의 문제를 가지고도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는 여론이 대두되어도 저들은 태극기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고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태극기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태극기는 박 대통령의 전유물도 상징도 아니고 박 대통령 정부에서만 사용하는 엠블럼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당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들 알고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저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국심 말살입니다. 태극기를 보면 마음이 숙연해지죠.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면 없던 애국심도 저절로 나온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러한 대표적인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벌였던 때가 있었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불살랐던 우리의 애국지사 선열들이 태극기를 품고 또 흔들며 죽어갔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국가적 행사나 관변단체 행사 등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부르는 예가 그것입니다. 그러한 마법을 지닌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에 반정부적인 행위를 하는 단체에
주도자들은 의도적으로 태극기를 차단시키고 애국가 대신 운동권이 부르는 가요를 불러 자극을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를 반대하는 측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근의 모습인데 많은 시민들께서 손에 태극기들을 들고 흔들고 있지 않나요? 태극기는 의당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굳이 외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태극기를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지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잠시 후 화면을 보시면서 태극기의 물결을 보시며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 가운데 그렇다면 태극기를 들지 않는 저들에게 모인 100만인이 200만인이 하는 그들은 애초부터 태극기 드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전국 방방곡곡이 아침부터 들썩였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룰 때만 보더라도 흥에 겨워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휴대용 소형 태극기는 물론 거대한 태극기를 준비하여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얼굴과 몸에까지 태극기를 두르고 가까이 했던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태극기가 아닌 다른 도구들을 보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 광화문 6차 촛불 집회에서는 섬뜩한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촛불을 뛰어넘는 횃불이 등장하였습니다. 횃불이 동원되어 시위를 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있었다는 뉴스는 가끔 알았지만 이번처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그것도 청와대와 지근거리를 두고 있는 대로에서 저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하였을까요? 많은 시민들이 어두컴컴한 광장에 나와서 밝혀줄 불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런 어두컴컴한 서울 도시의 환경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왜 횃불을 들었을까요? 횃불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침략자들이 점령지를 불태워 없앨 때에 손에 횃불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불을 붙여 소각을 시켜버릴 때 사용하지요. 또한 결연한 의지를 갖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결의를 다지게 합니다. 태극기를 드는 대신 횃불을 들고 자신들의 의지를 다지고 대항해야 할 상대에 대해서는 공포와 위협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만 등장시켰던 횃불 세력들이 정부의 치안을 맡고 안보를 맡은 세력들의 간을 이미 보고 자신들의 그러한 행동에도 의법 조치하지 않고 이와 더불어 언론이 비난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해주는 보도에 힘입어 마침내 심장부에서 버젓이 횃불을 동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횃불의 결정적인 의미는 사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에 나오는 장면을 유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야를 주장하는 세력들에 반해 하야 반대를 주장하는 쪽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횃불을 들고 나왔을까요? 화면을 유심히 보십시오. 횃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집회를 시작해서부터 태극기의 물결이요. 거리 행진을 하는 가운데서도 태극기의 물결일 뿐입니다. 그거야 횃불은 밤에 사용하는 건데 밤이 아니니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어둑해질 때까지 거리 행진과 집회 장소에 모인 모습을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번엔 이곳에 모인 중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횃불은 보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준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극기를 준비하고 안 하는 것도 주최하는 집행부가 하는 것이요. 횃불을 준비하고 안 하는 결정도 주최하는 집행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총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는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과 사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하야를 주장하는 세력과 하야를 반대하는 세력과는 상이한 모습을 통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상까지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한양 김일성 광장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북한이 자주 보여주는 횃불 행진입니다. 수많은 인민이 동원된 횃불 행진은 아름답고 멋있다기보다는 섬뜩하고 무서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앞서 보신 광화문에 등장한 횃불 시위대와 무엇이 다른가요? 다르다면 북한은 당에서 주관하는 횃불 행진으로 횃불에 타오르는 정도가 작아 보일 뿐이고 김정은과 공산당의 충성을 맹세하는 행진이었다 본다면 반면에 수도 서울에서 보여진 횃불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반정부적인 시위로서 횃불이 타오르는 정도는 북한을 훨씬 능가하는 마치 청와대와 서울 도심을 금방이라도 태울 것 같은 위협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이성을 되찾고 지금의 상황을 곰곰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모든 것은 헌법의 토대 위에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언론도 선전선동을 중지하고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고 정치인들도 중심을 잡고 국회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 법의 저울추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법원의 심벌처럼 지금과 같이 자편향된 판결을 당장 중단하고 대한민국에는 헌법 위에 때법이 존재한다는 오명을 속히 벗어버릴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적화 3분 전이라는 경고음들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월남이 공산화되던 때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더욱 위험 지경에 놓여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상황을 반드시 호기로 이용할 것입니다. 아니, 어지러운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적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 때마다 보수 왜국자들이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하고 원로분들이 일침을 가하고 지도를 해 주셔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나라를 위한 기도에 더욱 많은 무릎을 꿇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다시금 통일된 한민족으로 거듭나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